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화이자의 100억 달러 베팅, 그 중심에 선 한국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약 1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요. 무려 13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도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가 어떤 회사를 사들이면서 내건 잠재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회사의 미래가 바로 한국의 작은 바이오 기업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이자의 100억 달러 베팅, 이 거대한 거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어요. 왜냐? 바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반전입니다. 메세라가 가진 핵심 기술이 사실은 한국의 D&D 파마텍이라는 회사로부터 사온 거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이자는요, 메세라라는 회사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D&D 파마텍의 기술력에 거액을 베팅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무엇을 샀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큰 돈을 걸었을까요? 이제 이 거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이 표를 보시면요. 왜 다들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를 업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번 아프게 주사를 놓는 대신에 그냥 매일 아침 물이랑 알약 하나 꿀꺽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시장의 잠재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의 이름, 그게 바로 오랄링크입니다. 한국 기업 D&D 파마텍이 가진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주사로만 맞을 수 있었던 약을 먹는 알약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두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윗속에 있는 강력한 위산 있잖아요. 거기서 약물이 파괴되지 않게 딱 보호해주는 거고요. 둘째는 특수 코팅으로 약이 장에서 혈액으로 쏙쏙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랄링크 기술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화이자가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이 막대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화이자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야심차게 개발하던 먹는 비만약이 있었는데 부작용 문제 때문에 그냥 접어야만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화이자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세라 인수가 얼마나 절박한 선택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이 시장을 두고 다들 전쟁이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골드만삭스 예측을 보면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지금보다 5배나 커져서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지금 시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 이 두 거인이 주사제로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거의 뭐 양대 산맥이죠. 화이자는 한번 실패를 맛본 뒤에 이 거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후발주자 입장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로 한번 가보죠. 이 수십억 달러짜리 베팅이 과연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관문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은 꽤 명확해요. 당장 내년부터 화이자가 주도해서 글로벌 임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임상이 한 단계 성공할 때마다 D&D 파마텍은 계약금,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게 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약이 출시되면 그때부턴 판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저 작은 회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단 말이죠. 파트너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계 최강의 제약사인 화이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과연 될까가 아니라 화이자가 얼마나 빨리 해낼까로 질문 자체가 바뀐 겁니다. 불확실성이 기대감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하지만요, 사상에 무조건적인 건 없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긍정과 부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좋은 점은 명확해요. 화이자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고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크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도 만만치 않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임상에서 엎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오버행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거대 기업의 야망과 미래가 이제 막 손잡은 한국 파트너의 기술에 온전히 달려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 수십억 달러의 베팅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살을 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